여러분,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 그리고 우리가 매일 잠드는 그 아파트가 과연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날 대한민국 건축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야말로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2022년 1월 광주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외벽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1년 뒤인 2023년 4월에는 인천검단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할 철근이 통째로 빠져 있었고 건물의 뼈대가 되어야 할 콘크리트 강도는 기준치의 70%에도 못 미쳤습니다. 소위 순살아파트라는 비극적인 이름이 우리 사회를 휩쓸었고 국민들은 내가 사는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며 중동의 사막에 도시를 건설하고 세계 최고층 빌딩인 부르주 할리파를 올린 건설 강국입니다. 그런데 왜 정작 우리 국민이 사는 집은 이토록 불안해야 할까요? 많은 이들이 대한민국 건축 기술에 대해 깊은 불신과 실망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반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전 세계 건설업계가 경악하고 미국과 유럽의 기술 강국들이 머리를 숙이며 배워가는 그야말로 외계인 고문급 슈퍼 기술이 숨겨져 있습니다. 철근을 단 하나도 넣지 않고 건물을 올리는데 역대급 태풍이 오고 영하 15도의 혹한이 닥쳐도 끄떡없는 기술입니다. 수명이 고작 40년에 불과해 30년만 지나면 재건축을 논하는 지금의 아파트와는 차원이 다른 무려 200년을 버티는 슈퍼 콘크리트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한 연구원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전 세계 토목공학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국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부실공사 뉴스에 실망했던 여러분의 자부심이 단숨에 회복되실 겁니다. 우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콘크리트의 본질부터 팩트체크를 해봅시다. 왜 이탈리아 로마의 판테온 신전은 1900년이 지난 지금도 멀쩡한데 현대의 아파트는 30년만 지나면 무너질 걱정을 할까요? 로마인들이 현대인보다 똑똑해서일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철근 때문입니다. 현대 건축의 핵심인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치명적인 역설을 품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누르는 힘인 압축력에는 강하지만 잡아당기는 힘인 인장력에는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철근을 심어 힘을 보충하죠. 그런데 이 철근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콘크리트 사이 미세한 틈으로 빗물과 공기가 스며들고 안에 있는 철근이 녹슬기 시작합니다. 녹슨 철근은 부피가 원래보다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팽창합니다. 이 팽창하는 힘이 안쪽에서 콘크리트를 밀어내며 균열을 만들고 결국 건물을 안에서부터 파괴합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 콘크리트 자체가 약해서가 아니라 철근이 녹슬며 건물을 안에서부터 터뜨리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지난 100년 동안 이 철근의 부식이라는 숙명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바로 대한민국이 찾아냈습니다. 이 위대한 여정은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한 26살 청년 김병석이 경기도 고양시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입사했습니다. 당시 그의 동기들은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 같은 대형 건설사에 들어가 성과급을 받으며 화려한 현장을 누볐지만 그는 월급이 동기들의 절반도 안 되는 국책연구소를 택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혼자 잘 살려 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라 던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긴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좁고 허름한 연구실에서 콘크리트 배합비를 0.1%씩 바꿔가며 숫자를 기록하는 지루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프랑스의 건설 대기업 라파르즈가 UHPC라는 초고성능 콘크리트 개념을 처음 발표했을 때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압축 강도가 일반 콘크리트의 5배가 넘는 기적의 물질이었죠.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격이 일반 콘크리트보다 무려 10배나 비쌌습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돈이 없어 아무도 못 쓰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이때 대한민국 연구팀 김병석 박사가 이끄는 팀이 나섰습니다. 프랑스가 수백억 원을 쏟아붓고도 실패한 상용화를 단 14억 원의 연구비로 해내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당시 건설업계와 학계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프랑스도 못한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라는 비웃음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팀에게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10년 넘게 쌓아온 수천 건의 실패 데이터였습니다. 김병석 박사는 남들이 성공한 실험값만 기록할 때 어떤 비율로 섞으면 왜 기대에 못 미치는지에 대한 지도를 그려왔습니다. 슈퍼 콘크리트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일반 콘크리트는 자갈과 모래를 섞어 만드느라 그 사이에 빈 공간, 즉 공극이 10에서 15%나 생깁니다. 이 구멍이 균열의 시작점이 되죠. 우리 연구팀은 자갈을 과감히 빼버리고 모래보다 훨씬 고운 나노 크기의 초미세 분말을 단계별로 채워 넣었습니다. 큰 입자 사이를 작은 입자가 메우고 그 사이를 더 작은 나노 입자가 메우는 초밀도 구조를 완성한 겁니다. 여기에 물 한 방울 스며들 틈을 주지 않는 특수 배합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는 그야말로 기술적 재패였습니다. 김병석 박사팀이 개발한 한국형 슈퍼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 180메가파스칼을 기록했습니다. 일반 아파트 콘크리트 강도가 24에서 30메가파스칼인 것을 감안하면 정확히 6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손가락 한마디 크기의 콘크리트 덩어리가 1.8톤짜리 자동차 한 대를 거뜬히 버틴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건 가격이었습니다. 김병석 박사는 비싼 특수 설비 대신 국산 재료와 최적화된 배합비만으로 원가를 프랑스 제품의 절반 이하로 떨어뜨렸습니다. 세계 최고 성능을 가지면서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콘크리트를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 성과는 곧바로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2019년 미국 뉴욕주 알바니에서 열린 제1회 국제 UHPC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기억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건설 강국들이 참여한 이 시상식에서 대한민국은 빌딩 부문과 인프라 부문이라는 두 개의 핵심 카테고리를 모두 석권했습니다. 프랑스, 미국, 독일, 일본 등 토목 강국들이 들러리를 서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단독 1위를 차지한 겁니다. 심사위원들은 한국의 기술은 성능과 경제성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았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슈퍼 콘크리트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미국 연방도로국 엔지니어들이 왜 한국 기술진 앞에서 경의를 표했는지, 그 드라마틱한 실전 검증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기술의 완성은 실험실의 수치가 아니라 실제 거친 현장에서 증명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슈퍼 콘크리트가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른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 아닌 토목공학의 종가라고 자부하는 미국이었습니다. 2015년 미국 아이오와주 카운티에서는 호크아이 브릿지라는 교량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당시 미국 연방도로국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기존 공법으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그렇다고 저렴하게 짓자니 내구성이 걱정이었죠. 이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제안을 던집니다. 우리의 슈퍼 콘크리트로 철근 없는 다리를 지어보자. 미국 엔지니어들은 처음엔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철근도 없이 콘크리트만으로 어떻게 다리의 하중을 버티냐는 거였죠. 하지만 실제 시공이 시작되고 한국에서 가져온 배합 기술로 다리가 완성되자 현장은 경악에 빠졌습니다. 다리는 기존 공법보다 훨씬 가벼우면서도 설계 하중을 거뜬히 견뎌냈고 무엇보다 공사 기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미국 연방도로국 엔지니어들은 한국의 기술은 마법 같다며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토목기술이 전 세계의 표준을 바꿀 수 있음을 증명한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방어와 보호를 위한 기술적 가치입니다. 전남 장성군에 위치한 육군 공병학교에서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실험 하나가 진행되었습니다. 두께가 똑같은 두 개의 벽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아파트를 지을 때 쓰는 일반 콘크리트 벽이었고,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의 슈퍼 콘크리트 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동일한 양의 강력한 폭발물을 설치하고 터뜨렸습니다. 결과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일반 콘크리트 벽은 폭발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나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실제 위험 상황이었다면 벽 너머에 있던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았을 겁니다. 하지만 슈퍼 콘크리트 벽은 달랐습니다. 겉면이 조금 그을리고 미세한 금이 갔을 뿐 벽체 자체가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내부에 촘촘하게 얽힌 수만 가닥의 강섬유가 폭발의 충격 에너지를 그물처럼 잡아내어 에너지를 분산시킨 덕분입니다. 이 실험 결과가 발표되자 전 세계 국방 관계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이제 이 기술은 대한민국 육군의 핵심 벙커, 미사일 경납고, 그리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방어시설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차폐벽에 적용하면 기존 두께를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외부 충격 저항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요새, 뚫리지 않는 방패가 바로 우리 기술로 현실화된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콘크리트는 이제 지구를 좁다 하고 우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화성이나 달에 기지를 건설할 때 사용할 소재로 한국의 슈퍼 콘크리트 기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에서는 무게 1kg을 올리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지구에서 무거운 철근을 가져가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죠. 하지만 철근이 필요 없는 슈퍼 콘크리트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지의 토양과 한국의 특수 배합 기술, 그리고 소량의 강섬유만 있다면 달 표면에서도 견고한 기지를 건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이 새겨진 콘크리트가 인류 우주 개척의 초석이 되는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뼈아픈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이렇게 세계가 극찬하고 우주 기지까지 논의되는 대단한 기술이 왜 정작 우리가 매일 잠드는 아파트에는 쓰이지 못하고 있을까요? 기술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엔 아주 복잡한 사업 모델과 낡은 규제가 얽혀 있습니다. 가장 큰 벽은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의 건설 산업 구조 그 자체입니다. 현재 건설사들의 수익 모델은 아파트를 30-40년 주기로 부수고 다시 짓는 재건축에 맞춰져 있습니다. 일정한 주기로 건물을 다시 지어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죠. 그런데 만약 200년을 버티는 집을 지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한 세대가 넘도록 재건축 일감이 사라지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시장의 논리로는 건설업계 전체의 판을 뒤흔드는 일이죠. 또한 현재의 건축 법규와 내진 설계 기준도 문제입니다. 지금의 법은 철근이 들어간 콘크리트를 기준으로 모든 안전수치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철근이 없는데 훨씬 더 강한 이 새로운 물질을 현장에 적용하려면 수십 년 된 낡은 법과 제도를 뿌리부터 다시 써야 합니다. 하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서울 성수동에 들어선 혁신적인 건축물들, 하우스 노웨어 서울이나 팩토리얼 성수 같은 빌딩들은 이미 슈퍼 콘크리트를 외장재와 구조재로 사용하며 그 위용을 뽐내고 있습니다. 일반 콘크리트로는 절대 불가능한 날렵하고 유려한 곡선을 뽐내면서도 태풍과 지진의 끄떡없는 안전함을 증명하고 있죠. 2026년과 2027년을 목표로 GS건설을 비롯한 대형 건설사들이 슈퍼 콘크리트를 이용한 모듈러 공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정밀하게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되면 현장에서의 인위적인 조작이나 부실 시공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빠른 성장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안전이라는 가치를 잠시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실공사 뉴스에 분노하고 슬퍼하는 우리에게 김병석 박사와 그의 팀이 38년간 지켜온 저 묵직한 콘크리트 덩어리는 말합니다. 진짜 실력은
요행이 아니라 집념에서 나온다고 말이죠. 1984년 연봉의 절반을 포기하고 국가연구소에 들어갔던 그 26살 청년의 진심이 이제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기술, 미국 엔지니어들이 경악하고 나사가 협력을 구하는 기술, 그리고 외부의 강력한 충격도 견뎌내는 무적의 기술.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뭉친 우리 과학자들의 땀방울이 만든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40년마다 불안에 떨며 재건축에 목매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자손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200년 수명의 튼튼한 집에서 안심하고 살 것인가? 기술은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위대한 기술이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남을 따라가는 추격자가 아닙니다. 콘크리트 기술의 종주국으로서 전 세계 건설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선도자입니다. 38년의 집념이 만든 이 슈퍼 콘크리트야말로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위대한 유산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부실공사의 아픔을 딛고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그날까지 대한민국의 기술 혁신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대한민국의 위대한 기술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자부심을 깨웠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놀라운 저력을 잊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의 기술은 이미 세계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기술력을 널리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